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자, 8.15 특집. 오늘 휴일인데 우리가 긴급하게 나와가지고. 아, 이 휴일 수당 줍니까 이거? 밥 먹자. 오늘 8.15 경축사가 또 주목된다 그래가지고 첫 8.15 경축사지. 아, 그러고 보니까 취임 첫. 그럼 뭐 5.18도 그렇고 다 처음이 다 처음이거든요. 취임 올해는 다 처음. 내년 5월 전까지 다 처음인데. 네. 8.15 특집 지금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좀 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대북 입장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좀 주목해서 봤는데 그걸 분석하려고 오늘 우리가 나왔지. 네. 휘를 그렇죠. 반납하고. 박차고. 네. 괜히 나온 것 같습니다. 보람이 없어 이거. 아, 이게 그 뭡니까 베를린에서 했던 신베를린 구상, 평화 구상, 네, 신 한반도 평화 비전. 중요한 거 안 했네. 네. 모래시계. 오늘 좀 더 길게 하는 걸로. 그거랑 차이가 없어요. 한반도 평화 비전 그거랑. 그러니까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지금 바뀐 게 없고 멘트도 똑같고 따라서 분석할 것도 없네요. 들을 게 없네요. 기존의 대북 정책을 그대로 얘기했는데 이제 8.15이기 때문에 이제 뭐 근데 그거는 얘기했네. 1919년이 임시정부고 그걸 계승하겠다. 그래서 임시정부 기념관 만들겠다 이런 얘기 있고. 독립 유공자들 뭐 3대에 걸쳐서 대우해 주겠다. 뭐 좋은 얘기들 많이 했죠. 그래. 촛불혁명이 독립운동 정신의 계승이라고 얘기했고 그거 맞고. 국민 주권이라는 표현이 이미 그때부터 이미 있었고 그게 임시정부의 어떤 정신이 됐다. 좋은 얘기 많이 했죠. 친일잔재 청산 민족 정기를 계승하는 게 좀 미흡했는데 그거에 대한 정책으로 독립운동 후손들 3대까지 보상했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근데 그거랑 좀 다르지. 그 플러스 친일잔재 청산은 별도로 있잖아. 그래요. 지금 적폐청산으로 이어지는 거지. 네. 그게 약간 좀 모호한 것 같고. 제1동포들 그리고 4.1 동포들이 국적에 상관없이 고향 방문 추진한다 했네. 그러면 이제 원래 일본의 그 총련계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한국에 들어오기가 매우 어려웠잖아요. 원래 이명박 박근혜 때 거의 불가능했죠. 못했는데 어제 그 8.15 대회 전야제 행사를 광화문에서 했는데 그때 제1한청 그 대표단이 왔더라고. 제1한청 한청이면은 제1한청이 뭐냐면 그 제1한통련 있잖아. 이적 단체화에 되어 있는 거기에 가입 단체거든. 가입된 청년 단체인데 그동안 뭐 거기는 근데 총련계는 아니잖아요. 섞여 있지. 섞여 있는 거. 그러니까 얘기 지금 오늘 경주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국적에 상관없이 얘기했잖아. 근데 이분들은 조선적 사람이기도 하고 한국적 사람이기도 하란 말이지. 근데 이제 그거를 이명박 때 박근혜 때 다 이제 절차를 까다롭게 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했단 말이지. 근데 이제 2009년 이후로 처음 들어왔더라고. 그런 것처럼 이제 총련계 인사들도 자유롭게 올 수 있게 하겠다. 좋은 거네요. 이건 좋은 것 같아. 거기 지금 누구냐? 리정혜? 이 사람 한국에 있죠 지금. 한국에 있지. 그래서 이제 이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가능할 수 있겠다 이제 좀 예상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이제 조선적을 가지고 있고 일본 사람인데 한국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그때가 김대중 정부 때였죠. 노무현 정부 때였나? 노무현 정부 때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는 이제 자유롭게 올 수 있었으니까. 왔다 갔다 했는데. 근데 지금 이제 돌아가 못 들어오는 거고. 친정에 가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지.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거의 또 이것도 이제 거의 이상가족 같은 거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되길 좀 바라는 거고. 분단이 식민시대 유산이라고 하는 건 맞잖아. 좋은 얘기 많이 했어요. 그리고 평화도 분단 극복도 우리 힘으로. 우리끼리 힘을 합쳐. 네, 좋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보를 동맹국에게만 의존할 수 없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래. 그래서 우리 군사력을 키우자. 결론이 또 그렇게 나요. 아니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것도 좋은 얘기죠. 평화통일진흥에서도 오랫동안 얘기했던 거거든. 근데 그걸 하기로 했는데 그 해법과 계획이 좀
전혀 엉뚱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던 얘기 맞아 계속 하는 거고 저는 일단 초반에 근본적인 어떤 입장의 문제가 하나 딱 발견된 게 뭐냐면요. 예, 평화 정착을 통한 분단 극복이 진정한 광복이다.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지. 좋은 얘기 같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평화 고착론이에요. 예전부터 계속 나오던. 싸우지 않은 상태로 쭉 가자. 네. 평화가 정착되어야지 분단이 극복된다, 통일이 된다는 건데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평화가 정착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통일은 못하는 거예요. 추객이 전도가 됐지. 평화 정착될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분단이 돼 있는 동안에는 평화 정착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통일이 안 보고 통일이 평화다. 그렇죠. 그렇게 가야지. 네. 분단 극복이 평화 정착으로 갈 수 있다. 분단을 극복해야 평화가 정착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반대가 됐어요. 맞아. 평화가 정착돼야 통일이 된다? 통일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그동안 오랫동안 그 굳어 있는 생각인 것 같고. 근데 지금 당면한 정세 관련해서 뭔가 이게 획기적인 뭐가 좀 있을 줄 알았더니 그나마 이제 어젠가 그제 또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 미국에 대해서도 그렇죠. 좀 긴장 고조 행위를 좀 자제해 달라. 그렇게 할 것으로 믿는다. 뭐 이 정도 좀 그렇죠. 애둘러서 표현을 한 거지. 그래서 한반도 긴장 고조에서 미국의 자제도 촉구 요청 간청 그렇죠. 지금 합참의장 들어와 있잖아요. 그 미국의 합참의장이 하는 반도인데 합참의장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했어요. 정확하게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했군요. 미국 역시 현재의 사태에 대해 우리와 같은 기조로 냉정하고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한반도 평화는 무력으로 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야 너네 안 싸울 거지? 말로만 그러는 거지? 야 싸우지 말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약간 애들로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상태의 심각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나마 지금 할 수 있는 좀 자제 촉구 발언을 그렇게 그렇죠.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구조적인 네, 오늘 또 그 얘기를 했어요.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혀 안 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은 결정할 수 없다. 이건 미국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약간 좀 더 나갔네, 그지? 네, 좀 더 나갔죠.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막 미국이 뭔가를 할 것 같으니까 우리 동의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가능해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지. 네, 구조적으로 뭐 한국이 동의하든 안 하든 미국이 마음 먹으면 그냥 하는 작전권은 미국이 있고 그다음에 한미 동맹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군 자체는 총알바지 아닌가. 네. 그 얼마 전에 어디죠? 바른정당인가 그 국회의원 하나가 뭐 데프콘 3 발령하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데프콘 3를 발령하는 순간 작전 지휘권이 미국으로 넘어가거든요. 한국에. 그러면 전쟁 군사 행동의 결정은 미국한테 넘어가 버리는 건데 대한민국이 무슨 동의를 해주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끝나는 거지. 그래서 그 지난주 지금 그 얘기가 네티즌들 내에서 계속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데 분노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 트럼프의 발언 수천 명이 죽어도 한국에서 죽는 거라는 거고 그렇죠. 미국에서 죽지 않은 거라는 거고 근데 그 작전권은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거고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우리 한국군들이 초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움직여야죠. 개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거지.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예 이런 선언을 해라. 그 한국군은 중립을 지킬 거다. 북한하고 미국하고 싸우더라도 우리는 중립을 지킬 거니까 미국의 지위를 받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해버려라 차라리. 전쟁 나도 우리 안 움직일 거다. 그래야 북한의 보복을 피할 수가 있다 우리가. 우리는 벙커에 들어가 있을 거다. 한국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구조적으로 그런 게 있고 그거를 어렴풋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느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결의 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그렇죠. 그다음 뭐 나머지는 다 비슷한 것 같아. 그동안에 했던 얘기가. 저는 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제재와 대화가 선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북미 이 핵대결의 역사를 보더라도 제재와 대화가 함께 갈 때 문제 해결의 단초가 열렸다는 거예요. 착각이지. 대단한 착각이야. 도대체 이 북미 이 대결의 역사를 누가 브리핑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 황당한 소리예요. 공부를 안 했다니까 지금 여기 참모들이. 언제 제재와 대화가 함께 가서 문제 해결이 된 게 뭐가 있는지. 근데 난 좀 주목받는 게 이거 있더라고. 남북 관계가 좋을 때
북이 핵실험도 미사일 발사도 유예했고 북미 관계, 북일 관계도 촉진했다. 그건 이거는 뭐 그지? 네, 그건 맞는 말이야. 송영길 의원이 러시아 특사 갔다 와가지고 러시아 언론하고 인터뷰했을 때 그런 얘기했단 말이지. 중국하고 러시아도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있고 핵이 있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위기를 우리가 안 느끼냐?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남북 관계도 좋게 하면 된다 이런 얘기했단 그렇죠, 말이지. 그렇죠. 예. 가장 쉬운 얘기인데 이게 막 섞여 있네, 그지? 용기가 부족한 걸까?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다 끌어다 모아가지고 그냥 다 뒤섞어 버리니까 이게 서로 모순되는. 참모들이 올린 걸 그냥 다 그냥 짬뽕으로 해놨나? 아우.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섞어놨지. 대북 정책을 국회 의결화해서 제도화하겠다는 얘기는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뭐 6.15, 14, 뭐 그다음에 남북 기본 합의서 이런 것들도 국회 비준해서 제도화하겠다는 거잖아.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이렇게 뒤집을 수 없게 만들겠다는 거지. 이건 좋은 거고. 근데 인도적 협력 얘기하면서 또 이산가족 얘기를 했다고. 이산가족 하면 좋잖아요. 좋은데 네. 북에서 어제인가 그제인가 그 납치 피해자 구출 투쟁위원회인가 하여튼 뭐 이런 북의 그 위원회에서 12명 여직원분들하고 김연희 씨 빨리 보내라. 그걸 보내면 인도적 교류는 풀린다. 이런 얘기 했거든. 그럼 그거에 대한 화답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이산가족 상봉 얘기를 하기 전에 이산가족을 만들지를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21세기 이산가족을 해결해야지. 그럼 20세기도 풀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사실 되게 좋은 게 적폐청산과 함께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12명이 국정원 애들이 쉽게 말해서 뭐 납치해 왔다 이런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납치를 안 하는데 어쨌든 관여를 했잖아. 그건 확실하지. 그렇죠. 그러면 국정원 그 진상조사를 해가지고 국정원에서 과연 진짜 그런 일을 한 거 맞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런 공작을 했던 그 공작이 뭐하러 했냐면은 총선 앞두고 한 거잖아요. 선거 개입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적폐들 자유당 이게 새누리당 때였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발본색원 해가지고 다 진상 규명하고 이런 일이 과거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유감이고 돌려보내겠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책임은 아니지만 어떤 유감을 표시하고 그렇죠. 걔네들 다 처벌했다. 그렇죠. 옷을 벗겼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남북 관계도 해결되고 적폐도 청산하고 일석이조. 일타 투피. 네. 이거를 하면 되는데 이걸 못하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서훈 국정원장이 처음에 평가는 이 사람이 그래도 남북 관계에 경험이 많고 1차, 2차 정상회담 다 맞아요. 관여를 했던 사람이잖아. 그래서 북에 대해서도 잘 알고 또 남쪽에 그 정보기관에 있었다고 국정원 2차장인가 하여튼 뭐 그랬단 말이지. 맞죠. 그래서 국정원 내부의 생리도 잘 알 거란 말이지. 그래서 잘할 거라고 기대했죠. 그래서 딱 들어가자마자 나 그거 먼저 볼 줄 알았어. 12명 종업원 문제. 아니 보긴 봤을 거예요. 그거 당연히 봤겠죠. 야 근데 이거 건들면 큰일 날겠다. 보고 덮어버린 것 같아요. 조직이 날아가겠다 이렇게 싶었을 거야. 엄청난 짓을 저질렀어. 이거는 뭐 이제 감당이 안 되죠. 이게 진실이 밝혀져 버리면. 그래서 근데 감내를 해야 된다. 정말 다 해체하고 새로운 정보기관으로 만들면 되잖아 다시. 그렇죠. 거듭나면 되는 조직 개편해가지고 만들면 돼. 안타깝네요. 근데 그걸 결단을 못하는가. 근데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조만간 결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정부가 결단을 안 해도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추측을 하게 되네. 그래서 이번에 그 캐나다인 있잖아요. 한국계 캐나다 이면수 목사. 이면수 목사가 이 사람 이제 그 북한에서 이 뭐 반공화국 행위 뭐 이런 거를 이제 해서 체포가 돼가지고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가 무기징역 아니었나? 그렇죠. 그러다가 1년 만에 이제 병보석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냥 병보석이 아니고 캐나다 총리의 특본가가 북한에 가가지고 협상을 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총리 해가지고, 특보가.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온 거거든요. 무슨 협상 내용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눴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현안에 대해서 너무 폭넓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캐나다가 적대 행위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담보를 받은 거 아니야? 근데 뭐 캐나다는 미국하고 가까우니까 이 사람이 이제 단순히 그냥 캐나다와 북한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제 미국과의 관계 문제를 중재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면수 목사가 그냥 캐나다의 어떤 정보원으로서 역할을 하러 간 건 아닌 것 같단 말이지. 그렇죠. 기독교 쪽으로 연결돼 가지고 무슨 뭐 미국하고도 관계돼 있겠지. 네,
아무튼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이 관계 개선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뭔가 이렇게 북한에 뭐 특사를 보내든지 뭘 해가지고 야 우리 진짜 이러지 말자. 한번 통 크게 한번 좀 타결해 보자. 뭐 이런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어제도 그 만민공동회를 광화문에서 했는데 거기 이제 연설자 중에 한 분이 그 기독교계 쪽으로 아주 오래된 그 통일운동? 통일운동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뭐 최근 4월 달인가에도 이제 그 북의 그 상임위원회 예. 위원 뭐 만나고 며칠 동안 같이 지냈다고 얘기도 하고. 와 4월 달에요? 4월 달이면 대선하기 전인데?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 쪽으로 하여튼 뭔가 이게 연계가 있나 봐. 그분이 주장하시는 게 지금 당장 특사, 비밀 특사 하여튼 뭐 접촉을 빨리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사 얘기가 곳곳에 나와. 우리가 제일 먼저 얘기했지? 곳곳에 막 주장들이 막 나오더라고. 아니 진짜 문재인 정부가 북한하고 대화로 문제를 풀고 싶으면 뭐 제재와 대화는 선후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 또 그랬는데 선후의 문제 아니니까 뭐 제재는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거고 대화를 하면 되겠지. 네. 대화를 하는데 특사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뭐 별로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기 비밀 특사는 서훈이 가고 공식 특사는 누굴 보내? 김원걸 끝까지 주장해야지. 네. 뭐 아무튼 누구든지 아무튼 좀 보내가지고 좀 뭐 대화를 하면 되는데 뭐 맨날 기념식 뭐 이런 축사로나 대화에 나와라 대화에 나와라 누가 대화에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진정성 있게 좀 하자고. 자, 근데 8.15 특집으로 우리가 경축사를 분석하긴 했지만 네 시간 다 됐습니다. 집에 갑시다. 그 얘기면 잠깐 해야 되는데. 뭐요? 그 괌 포위 타격 작전 계획이 드디어 보고를 했습니다. 어제 보고를 했더만. 네. 네, 우리가 딱 예상했던 대로 된 거야. 그래요? 8월 15일 전후 네. 딱 됐네. 14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군 사령부를 방문을 했어요. 거기서 갖고. 네, 거기서 괌 포위 사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사진 공개됐대. 지도 위에 막 이렇게 쫙 화살표가 그려져 있더라. 쫙. 나 이 화살표는 좀 이상한데. 왜? 아니 포물선이 아니야? 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게 약간 곡선으로 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뭐 아무튼 됐고. 그래서 괌을 이제 공격하는 보고를 이제 받고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를 했다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뭐 말만 주고받은 상황이 아닌 거죠. 하나하나 따져봤겠네. 네, 그렇죠.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은 그래서 언제 쏘자 이게 아니라 미제 군사적 대결 망동은 제 손으로 제 목에 올가미를 거는 셈이 되고 말았다. 비참한 운명의 분초를 다투는 고달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미국 놈들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볼 것. 이 얘기 뭐냐면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미국한테. 아직 방안을 승인한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발사 이 명령이 내린 건 아니고 좀 더 지켜보고 행태가 마음에 안 들면 발사를 하겠다는 건데 그 행태라는 게 결국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겠죠. 내가 딱 볼 때는 단계를 하나 더 나눈 것 같아. 작전 계획을 승인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거 좀 다르잖아. 근데 승인까지도 안 간 거야 아직은. 그렇죠. 더 살라미가 된 건데. 살라미. 근데 최근에 뭐 북미 뭐 뉴욕 접촉, 비밀 접촉 얘기가 있잖아. 네.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톤다운 얘기가 있단 말이야. 을지 프리덤 가디언에 대해서. 지금 저기 얘기도 있어요. 그 최선희 미국 그 북미 국장 승진했죠. 북미 국장이 미국을 뭐 이제 방문할 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이런 그래? 보도도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UFG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은 뭐 자제하겠다. 그다음에 뭐 전략 무기는 투입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사실 관계는 확인이 안 되는. 근데 뭐 나온 얘기는 뭐 2-3천 명 정도 그냥 지원할 거다. 그 예년과 다르게 아주 대규모 무슨 훈련을 하진 않는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그 흘러나온 얘기가 이제 약간 그 자제하고 상황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북미 간의 접촉 얘기가 있고 이래서 뭔가 얘기가 좀 오고 가는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지켜보겠다 이 정도 얘기한단 말이지. 야, 나 그 뉴스 딱 보고 나서 야, 이 북이 완전히 세계를 갖고 노는 거야 지금. 일단 미국은 확실히 갖고 놀고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가 그런 얘기했잖아. 그동안 미국을 갖고 놀았다고. 트럼프가 더 심하게 지금 가지고 놀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 당했어요. 살라미 전술로 해서 북은 오히려 더 느긋한 것 같고. 아니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한반도 정세를 최악의 폭발 개선으로 몰아가고 있는 미국에 충고하건대 과연 지금의 상황이 어느 쪽에 더 불리한지 명석한 두뇌로 득실 관계를 잘 따져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약간 좀 놀리면서
그래서 20일 날도 더 중요하네. 그렇죠. 그 울지 훈련을 어쨌든 하루 전날에는 뭔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 자기들이 21일 하겠다고 공포를 했고, 그렇죠. 뭐 항공모함 지금 왔나? 아니 중순에 온다 그랬는데 두 대나 원래 훈련한다 그랬단 말이지. 네. 그 얘기도 지금 싹 사라져 있고. 그다음에 을지 훈련을 뭐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는데 뭐 약간 톤다운 하는 거니까 20일 날 뭐 얘기가 나오겠지. 그럼 그거에 따라서 북이 작전 계획을 승인하고 임의의 시각에 발사대기 준비 딱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럼 우리가 20일 날도 일요일인데 방송을 해야 되나? 아 그건 아니고요. 21일 날 하는 걸로. 네, 좀 더 지켜보시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게 여기서 오늘 문재인 정부 경축사에서 좀 획기적인 거 있잖아. 네. 정말 우리 민족 입장에서 남북의 공익을 위해서 뭔가를 딱 조금 더 진전된 뭔가를 냈으면 정말 좋았겠는데. 아쉽게도 여전히 우리가 운전대는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전대를 어디가 있는지를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 아직도 같다. 조수석에 앉아서 운전대 어디 갔냐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운전대가 좀 뒤에 가 있는데 못 찾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후속 조치 비슷하게 해가지고 오늘은 경축사를 그냥 뭐 얘기했다 하더라도 내일이든 주중에 한 번 더 통일부가 발표할 수 있죠. 그 12명 김현희 씨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좋네요. 그거. 그치? 야 우리 엊그저께 어제였죠. 양심수 평일에 석방할 수 있다. 그렇지. 요즘은 이제 꼭 계기를 살려야 되냐? 아니다. 일상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지 아무 때나. 그리고 지금 오늘 지금 하고 있을 텐데 11시에 김현희 선생 기자회견 하고 있죠. 송환 기자회견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통일부가 그 서한을 접수하고 촉구 서한을 접수하고 내일 이제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식의 입장 발표하면 한반도 정세를 완화하는데 굉장히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지. 자 그러길 바라면서 8.15 특집 마칩시다. 네 마치겠습니다. 주권방송이 미랄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우리밀라면을 판매합니다. 수입산 밀이 아닌 완전 토종 호밀과 안전뱅이 밀로 만든 건강한 우리밀 라면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어르신들께도 안심하고 요리해줄 수 있는 착한 라면입니다. 주권방송 홈페이지 배너를 클릭하셔서 착한 장터 페이지를 들어오시면 여러가지 종류의 라면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문하시면 주권방송의 후원이 됩니다. 주권방송 애청자 여러분들께 안심하고 권해드립니다.